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한빈님과 성찬님이 이렇게 또 큰 돈을 슈퍼땡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 보내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투자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추매를 들어갔습니다. FAS에 추매를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추매를 들어갔는데요. 뱅오아가 사고 나서도 그 상승세를 쭉 이어가며 더 많이 오른 걸로 봐선 지나고 보니 나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선 제가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심지어 지금 평단가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타기 추매를 들어간 이유와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TMF 분할 매수 진행한다고 말씀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FAS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할 매수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자주 달리는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JB님, 그 다음 추매 가격은 얼마로 보시나요? 얼마에 매도하실 생각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딱히 가격대를 정해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영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산 가격보다 무조건 평단가 이하에서만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어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엄청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물량의 평단가를 이미 뛰어넘었었습니다. 근데도 그냥 추매를 들어가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불타기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평단가보다 높긴 하지만 나름 리스크를 좀 감당하고 추매를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TMF 분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최저점인 7달러일 때에도 분할 매수를 들어갔지만 8달러 넘어서도 분할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TMF는 9달러를 넘었죠. 물론 뭐 당분간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다음 추가 매수 시점이 언제가 될진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경제 관련 새로운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참고하며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정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조금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요. 가급적 새벽 1시나 2시 이전에는 그날 시장의 간략한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여부에 관한 글을 제가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글 올리는 시간이 새벽 3시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땐 프리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면 괜찮겠다 싶은 최적의 순간을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실시간 커뮤니티 글을 올리는 시간이 좀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다들 제가 늦게 올리면 늦게 올리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항상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제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보다 낮은 2.8로 발표를 하면서 초반부터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IMF는 5년 중기 성장률은 3.0으로 예측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간한 1990년 4월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확실히 IMF에서도 향후 경제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3월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수 역시 전월보다 0.8 하락한 90.1이 나왔습니다. 49년 동안의 평균인 98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가 지금 15개월 연속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추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미국 GDP와 노동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지표로서 알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바클레이즈라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은행이 있거든요. 바클레이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들의 지출 비용이 전년 대비 1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고객들의 신용카드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소비자들이 서서히 소비를 줄이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를 잡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또 경기 침체가 올 확률도 더욱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버핏의 행보가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버핏은 2020년 8월에 일본의 5대 상사의 지분을 5% 이상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7.4%
4%까지 늘렸다고 이번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느낀 게 버핏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미국의 위기라는 건 곧 전 세계의 위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정말 심각하고 길게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더 늘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지분을 과감히 늘렸다는 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앞으로도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본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에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일본 쪽에서 경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채권을 대량 매도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은 좀 적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당연히 채권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았던 은행들 역시 더욱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제 주가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대형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오르긴 했지만 다른 모든 대형은행들 거래량 다 합친 것과 비교를 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쏠린 거래량이 더 많았을 겁니다. 물론 단순히 거래량이 많았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인 호재로 볼 거냐에 대해선 우리가 조심히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엔 버핏이 간만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버핏이 최대 주주로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돈이 더 몰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전 이걸 또 어떤 신호로 봤냐면요. 그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너무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핏이 가장 애정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망할 리도 없고 미국에서 JP모건 다음으로 압도적인 2위의 초대형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잘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어쩌면 이번 은행 실적 시즌에 대장주로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됐고요. 또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워낙 주가가 역사적으로 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저렴한 상태니까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불타기 추매를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C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CPI는 해석이 복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확률보다는 오히려 그냥 애매하게 보합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표 이후에 큰 하락을 보이며 추매를 할 만한 주식이 보인다면 그게 TMF가 됐건 은행주가 됐건 뭐가 됐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제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진웅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민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수정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현S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트앤뱀큐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꼬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해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기로보이1216K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까치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문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은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졸장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미라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양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용용이들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김재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로다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댕댕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맛좋은 맛동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워터코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끼리끼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강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12살 김소봉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봉이똥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성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른아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와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